아유, 이런 일로 참 전화가 많이 오시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네. 다행인 거는 상품권을 넘기기 전에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라는 전화를 지금 받으신 거죠?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김지진 변호사님 연결해서요. 자세한 네. 상담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에도 이런 사건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고, 이제 그때도 대학생이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뭐 아르바이트 하겠냐, 20대 초반이었는데, 비슷한 사례를 저 겪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네. 굉장히 공감이 가고, 많이 지금,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 신분이셔서 더 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사실관계에서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이 우선은 스스로 경찰서에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하신 거잖아요. 은행 얘기를 듣고. 네, 맞아요.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떤 자수에 꼭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나중에 그 네. 충분히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일종의 뭐 양형 요소라고 하는데, 그건 네. 좀 어려운 얘기고, 충분히 이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수사기관에 좀 이렇게 신고를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흔히 이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법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이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본인의 어떤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던 흔히 뭐 요즘 좀 체크카드도 대여를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경우 네. 단순히 이제 이득을 안 보시고 대여만 한 거 가지고도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해요. 되기는 네. 하는데 그건 이제 원칙이고 근데 이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을 뭐 사전에 뭐 전혀 뭐 인지를 하셨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몰랐어요. 네, 몰랐으니까 네네. 이런 상황이 온 줄 몰랐으니까 하고 아는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바로 신고하셨고 이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보이스피싱 범들하고 사전에 뭐 공모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요, 전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굳이 아니시고 광고를 보고 메일 보냈고 카톡에 저도 그날에 경찰 수사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그 사람하고 제가 카톡 내용도 다 보여줬어요. 네, 사진 네, 다 네. 찍었고 네.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이거 계좌번호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준 것만 해도 이렇게 무슨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통장이나 뭐 본인의 어떤 체크카드나 이런 걸 단순 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얼마나 이제 고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럼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범행 의사를 가지고 가담했냐 요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좀 더 살펴보게 돼요. 근데 지금 의뢰인 분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정말 내가 가담을 했다거나 아니면 공모를 했다거나 그리고 이 수사기관이 아마 계속해서 지금 연락이 올 거거든요. 지금 의뢰인분께서도 네네. 말씀해 주시지만 네, 그건 보면 왜 연락이 오냐 하면 이제 의뢰인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을 위반한 것도 맞지만 그게 중요하다기보단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이 사람을 잡아야 사람들은 엄청 또 조직도 크고 또 뭐 네.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외국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현상 자체가 발견이 되면 네. 그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그 현상을 조사를 해서 좀 일망타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직을 아예 검거를 하려고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기간이긴 하지만 이 보이스피싱 수사의 조사 기간이 굉장히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네. 제가 이전에 처리했던 사례도 그 대학생 건도 한 6개월 가까이 거의 수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네. 이제 저쪽 지방 쪽에 서울에서 있었던 학생인데 이제 지방 쪽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떻게 걸려들어서 진행을 했던 일이니까 그런 네. 거에 있어서는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대여만으로도 처벌이 되긴 하지만 지금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조문상으로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범죄이긴 해요. 대여만으로도. 하지만 이제 저 고인 광고 보고 직접 그거 한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법조문에 있다고 해서 그거대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짜서 봐야 됩니다. 단 하나 네. 지금 이제 보이스피싱 여기다가 본인의 명의 통장을 대여해 준 사실 자체는 있지만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미리 신고도 하셨고 그다음에 네. 관련해서 뭐 적극적으로 여기하고 공모했다 이런 것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법 조문은 단순히 이제 법 조문일 뿐이고 그거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경찰,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처벌을 해야겠다는 수위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받게 되시는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고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기소유예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으셨죠. 네, 그렇죠. 네, 처음이죠. 단순히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또 좀 그거 한 거 있는데 그날에 제가 이걸 당하기 전날에요. 그 네. 사람들이 저보고 여러 친척이랑 옆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진을 보내와 가지고 저보고 그거 가격을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가격을 다 알아봐줬고 근데 네. 그날에 일당이라면서 알바비라면서 10만 원 입금한 데 있는데 그게가 되게 걸리네요. 이제 10만 원 입금 받으신 게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입금한 게 아니라 제 계좌로 그냥 10만 원을 입금한 거 있어요. 수고비 일당이라고. 명목으로. 네. 일당이라고 그 전날에 그날은 아니고요.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사실관계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10만 원 입금 받으신 거 수사기관에서 아마 파악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정황을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거에 관해서 그냥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일종의 수익을 받으신 것도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는 데에 다 그 포함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처벌 수위를 그쵸. 결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네. 통상적으로 10만 원 정도면 이제 금액이 네.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것도 네, 한 번이 그리고 한 번이잖아요. 딱 한 네, 번이죠. 한 번이고 이게 네. 횟수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그쵸. 굉장히 딱한 번이에요. 법이라는 건 그 전날에. 구체적으로 네. 뭐 횟수나 일시 같은 걸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이 횟수도 네네. 한 번이고 그다음에 실제 수익액도 적기 때문에 크게 뭐 나중에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네, 그 금액 그 사람들이 달라는 그거를 상품권을 안 주기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네. 나머지 계좌에 있는 돈도 다 그대로 있고 제가 다친 건 없고요. 네, 그렇죠. 피해를 안 보신 것도 일단 너무 다행이고, 네. 그리고 앞서 또 설명드렸지만 그걸 은행의 얘기를 듣고 수사기관에 이제 제보를 하신 거 이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 이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충분히 반영이 돼서 아무래도 네. 좀 더 이제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원칙을 설명드리는 게 이제 우선이니까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법에 어긋나는 건 맞아요, 분명 맞는데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경찰 그리고 검찰 거치면 수사기관이 판단했을 때 지금 네. 의뢰인분께서 처한 상황처럼 이제 외국인이시면 또 한국에 생활하시는데 어려움도 있고 어찌 보면 그쵸. 사회적 약자잖아요, 사회 약자고 또 한 네. 번도 이런 일을 저지른 네, 적도 없고 겪은 초범이고 없는데. 그다음에 네.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신용카드도 달달이 매달마다 입금하고 제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예, 합법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제 외국인이시고 또 그리고 애기 엄마고 그런데 그렇죠. 또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수익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뭐 맞아요. 이 지금 수사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스트레스일 거예요. 이거를 특히 보이스피싱이 그런 게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게 뭐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아요. 예. 보이스피싱에서 예를 들어서 네. 딱 이거를 남을 해치자 그러면 저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당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너무 모르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또 굉장히 선량한 피해자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인데 이게 또 네. 한편으로는 단순히 통장 제어나 이런 게 또 다른 상대 피해자를 또 많이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범죄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맞아요. 의뢰인께서 통장을 대여한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또 법적으로는 처벌도 가능하고 한 그런 좀 상황이 놓이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도 마음도 안타깝고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적극적인 고의가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수사기관에 잘 협조를 해서 그 협조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사기관에 네. 내가 얼마나 협조를 잘해서 정말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수사 과정이 좀 길어지더라도 수사기관에 네. 연락이 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하시면 아마 뭐 좀 매우 좀 적은 좀 상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제가 작은 지금 형사처벌을 계좌번호도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정지된 상태이고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저도 요즘에 몰라서 인터넷
막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네. 혹시 이렇게 이걸 처리되더라도 상대방이 또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 그 부분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형사도 일종의 뭐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형사 사건이 확정이 되면 네. 이제 그 범죄자를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 금액을 환수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해요. 이걸 뭐 네. 형사소송 네네. 절차에서 하기도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의뢰인 분께서 이걸로 실제로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뭐 이런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지금 정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실제로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될 정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네. 제가 혹시 뭐 협의로 날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협의,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저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그거는 그런 상황에 많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민사소송은 추후의 일이니까요. 그 네네.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해서 수사를 잘 받으시면, 그러면 네네. 아까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나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공식적인 처벌을 안 받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추후에 민사소송 절차도 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저기 그 수사기관에서 진흥심의까지 저를 이렇게 와서 설문조사하고 물어봤는데 그때 변호사를 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민이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변호사를 안 구하고 제가 있는 대로 다 말한다고 그냥 이랬는데.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많은- 좋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를 예. 구하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네. 문제고, 네, 일단은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알겠습니다. 상담자님 지금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 잘 추스르시고요. 조사 과정이 좀 길고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면 좀 처벌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수사에 협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유, 참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죠? 자, 끝으로 우리 상담자분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을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 보이스피싱은 그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 대여만으로도 이제 처벌을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특히 이제 아까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이득 안 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그냥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어떤 누구한테도 본인의 어떤 금융 정보는 절대 노출하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 노출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